네, 안녕하세요. 띵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쿠팡 반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년 쿠팡 반품에 대한 걸 굉장히 걱정하시더라고요. 물론 사실 저도 걱정되는 건 마찬가지고요. 사실 뭐 저뿐만이 아니고 쿠팡 셀링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실 악재죠.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쿠팡이 배송도 빠르지만 그 반품도 잘 된다는 이점이 있어서 사실 쿠팡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반품비가 이제 온전히 판매자한테 부과가 된다고 하니 사실 쿠팡 판매자로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우리가 항상 무언가를 할 때는 이런 상황들이 꼭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떤 악재라든지 어떤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경제도 사실 굉장히 좋지 않아서 환율도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소식만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 좋은 소식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반품비나 어떤 쿠팡 반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른 유튜버 분들이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오늘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 사업을 시작한 지는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처음에 초반에는 좀 잘 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사자도 모르고 경험도 부족하고 그냥 마구잡이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좀 운이 좋았던 케이스죠. 운이 좋게 처음 사업은 그래도 나름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어바운스라는 대여업을 했는데요. 한 달에 많이 벌 때는 한 1,500까지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느꼈던 감정이 있어요. 막상 이제 초반에 하는 사업이었고, 그래도 제가 그 꿈에 그리던 월 1,000을 버니까 굉장히 기쁘기도 하고 막 자랑도 많이 하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굉장히 조용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시기가 바로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코로나 시기라 그때 자영업자들 또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 분위기도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복돋아주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제가 돈을 번다고 이제 기뻐하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얼마나 밉상이겠어요. 그래서 사실 속으로는 저도 처음 해본 경험이라 기분은 좋았지만 많이 숨기고 다닌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돈을 벌고 있는데 좀 아이러니한 거예요, 상황이. 그 코로나가 당장 끝날 것 같으면서도 안 끝난다는 그 기사가 뜰 때마다 제 매출이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더 저는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왜냐하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누구는 불황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반면에 그때 당시에 제 주변에 어떤 사업가분은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토대로 돈을 계속 더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상황이든 간에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일까, 또는 어떤 좋은 기회가 다른 반면에 창출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온라인 사업을 하든 오프라인 사업을 하든 굉장히 중요한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그 관점으로 지금 우리 쿠팡의 이제 반품에 대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이야기 드리자면요. 사실 이 반품비에 대해서 판매자들이 많이 화가 났죠. 쿠팡의 저관여 셀러분들은 굉장히 많이 떠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반품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지금 현재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대부분 반품이 적은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찾겠죠. 그래서 그럼 나도 반품이 적은 아이템을 소싱을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져봤을 때 저는 반품이 심한 제품을 어떻게 하면 반품률을 줄일 수 있을까? 그 반품을 낮추는 방향으로 우리가 고민을 한다면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 쉬운 부분은 아니라 사실 되게 신중해야겠죠? 그렇다고 반품이 많은 제품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상황에서 남들과 같은 행동, 같은 시각으로만 바라본다면은 오히려 또 다른 기회를 많이 놓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 때 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지, 저 또한 사실 많은 리스크들을 피하느라 급급했었습니다. 예전 스토어를 하시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쿠팡이 소비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고 판매자분들 사이에서 쿠팡이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쇼핑 플랫폼으로 낙인 찍혔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런 시선이나 어떤 정책들이 있지만 소비자가 많으면 판매자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소비자 많은 곳을 그냥 찾아가야죠. 그때 당시에도 사실 소비자와 판매자 비율로 따지면 훨씬 판매자들한테 유리한 플랫폼은 사실 쿠팡이었습니다. 만약 예전으로 돌아간다면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바라봤다면 저는 그때 당시에도 아마 쿠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아무도 쿠팡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대부분 쿠팡을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결국 온라인 사업을 하든 오프라인 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할 때 과도한 감정이입은 사실 기회를 많이 날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사실 이런 상황에 너무 휘둘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일까, 이런 곳에 우리가 고민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TV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불만, 짜증, 화 이런 곳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우리가 승리하는 데만 에너지를 쏟자. 저는 적어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곳에 에너지를 쏟을 예정이신가요?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 또 다음에 찾아뵙는 띵사이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